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과거의 그 시대적 배경 이야기를 하나 좀 에피소드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 입시라는 경쟁, 과거에 분명 우리는 입시라는 제도의 경쟁을 해왔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죠. 당시에 이제 저도 그 시대적 배경의 그 시간을 거쳐왔던 케이스 중에 한 명인데, 물론 저는 삑딱선을 많이 타가지고 입시 공부를 안 해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그런 몹쓸 짓을 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그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대학교의 어떤 그 선택을 말 그대로 그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녀의 대학교 선택을 그 반대했던 사례가 뭐였냐면, 제가 이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주변에 그 아는 그때 지인이 있었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지방권에 있죠. 이게 아마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해서 이게 위치가 충남 천안시 여기에 있는 그 학교입니다. 지방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그 알아주는 대학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겠다라고 당시 의사를 밝혔었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엄청난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의 이유. 여기를 지망을 하려고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던 이유. 근데 이유가 그거였어요. 지방권이라서 기숙사 생활하면 부담되니까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를 가라. 예, 이게 이유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이렇게 응?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짧을 수가 있을까? 아니,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가, 나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위에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가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과거에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학교로서의 어떤 그런 그 기관이나 어떤 그 대학교를 가게 됐을 때 발휘하는 어떤 혜택,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단순히 머니까, 지방권이라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대학교를 가라.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딨어요. 저는 이거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 진짜 그래요.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간에는 제가 그때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 그러면 아예 부모님하고 연 끊어. 야, 네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 그냥 씨발 가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거면 아예 부모님하고 연 끊어. 네가 자력으로 가면 되잖아.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진짜로.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 단순히 머니까 그냥 가지 마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가 어딨어. 말이 안 되거든. 진짜요. 여기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말 그대로 저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NCS 기반 체계, 지금으로 따지면 NCS 기반 체계의 양성교육 강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대학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그러한 어떤 시스템 체계가 갖춰져 있는 정부기관 소속의 그런 학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물론 사립인지 어떤지는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되게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빡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이거를 이제 못 가게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거죠. 입시라고 하는 제도의 경쟁에서 당시에 지방의 대학을 가는 게 무조건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만 있던 건 아니었단 얘기예요. 반대도 존재했었다. 반대도 존재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학교를 선택하려고 했던 선택의 과정에서 가족과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그걸로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대학교 자체도 경쟁이 많이 셌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입시제도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이 일어난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 유튜브 채널 보면은 인구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전문가나 이런 분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은, 과열된 입시 경쟁. 이걸로 인해서 저출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도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왜냐면은 사실은, 그런 거죠. 자, 학교의 수업이 끝나면, 학교가 보통 예전에 영교시도 있었죠. 영교시도 사실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교시부터 7교시까지 이게 수업을 들었어. 8시간, 9시간, 점심시간 빼고 이렇게 수업했겠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그냥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원을 가는 거죠. 학원을 가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밤 12시까지. 12시까지인가? 새벽 1시까지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게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몸을 갈아 넣는 입시 경쟁을 우리는 해왔어요.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수능 막 치고 해가지고 대학교를 막 이제 다 입학을 했어요. 엄청나게 대학교를 다 간 거예요. 지방대건, 서울권에 있는 인서울대학권이건,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하여튼 서울대 막 들어갔어. 다 했어. 자, 이제 대학교 졸업했어. 자, 대학교 졸업한 뒤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취업도 뒤따 빡세요. 무진장 빡센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가 다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니까. 그 다음 공무원, 또 치열한 경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서로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하기 위해서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해를 저도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예? 근데, 저기 뭐, 단순, 생산직을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 그러면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고. 그래. 지방대학교라고 해도 그래. 지방대학교를 해서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근데 눈 낮춰서 취업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눈 낮추고 취업해라?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할걸요?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근데 눈 낮춰서 취업해라? 그거 누가 해요? 안 하죠, 당연히. 거기다가 또, 여기다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또 뭐 취업 준비 과정에서 졸업 유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졸업 유예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졸업 유예 제도를 이용해서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준비하지, 또 뭐 컴퓨터 활용 능력 막 준비하지, 뭐 1급이건 2급이건 2급이건 막 준비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또 뭐 토익 준비하지, 토플 준비하지, 또 뭐 일본어 뭐 외국 취업 하려다 하시는 분은 JLPT인가요? 맞나? 이게 일본어 어학 시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준비하지. 그 다음에 또 뭐 외국 대학교 아예 뭐 입학을 뭐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SAT였나 뭐였나 하여튼 있어. 뭐 하여튼 뭐 오만 가지 막 등등등. 등등 뭐 가산점 들어가기 뭐 요소 부분 뭐 자격증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좀 전문적인 직업이 또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하니까 뭐 주택관리사 준비하는 사람 있지. 맞죠? 주택관리사 보라고도 하죠. 보통 큐넷 사이트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막 준비하지. 여기다가 뭐 행정사 준비하지. 예? 뭐 등등등. 하여튼 막 스펙이 존나게 좋아 사람들이. 아니 제가 봐도 진짜 완전 스펙이 극강의 끝판왕이 지금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진짜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진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진짜 막 스펙을 갖추고 막 어떻게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뭐 물론 요즘 공무원은 인기가 너무 떨어져서 개판 5분 전 됐긴 했어도 뭐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뭐 자랑한다 뭐 그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20대 1이면은 치열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존나게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야. 이 순간에도 지금도 스터디 카페 가서 막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온 게 또 뭐예요? 여기에 있어서 또 이제 뭐 취업이 또 이제 뭐 각광받고 있는 일자리로 뭐 시설 관리가 갑자기 또 막 유행 타니까 막 지금 또 막 기계 자격증 막 준비하죠. 예, 기계 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또 막 준비하지 막. 또 막 준비하는 인원 막 늘어나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전기 분야 쪽, 전기 기능사부터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 또 이제 막 준비하죠. 또 막 유행 타기 시작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 이번 24년 7월부터 이제 통신 쪽 이제 또 뭐 시설 관리 뭐 필수로 요구한다고 하니까 또 통신 분야 쪽도 뭐 기능사부터 또 산업기사 또 기사 또 준비하죠. 또 뭐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뭐 법안이 막 법안이 막 새로 뭐 만들어지고 막 도입되고, 도입되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자격증 또 이빠이 또 준비하고. 네,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또 거기에 또 이게 또 뭐가 작용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이게 이제 막 유행 타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라 그러나요?
어, 45세? 뭐, 그 다음에 한 50세? 일명 뭐 구조조정. 구조조정 당하신 분들. 네, 구조조정 경험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든 다시 구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에, 국가기술 자격시험장에 많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요즘 진짜 자격시험 보러 가면은, 진짜 이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더라고. 심지어 60세 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요즘 60세 이상 분들은 자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지금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자격증 시험을 매번 보러 가니까 시험장 갈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와, 야 이제는 막 40대, 50대, 60대 분들까지 막 소방설비 기사 뭐 보러 다니고 전기 기사 보러 다니고 막 이런 거 많이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끝장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우리랑 직결되는 시간적 흐름을 쭉 우리가 쭉 보면서 이제 목격을 해온 상태인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하나 더 있지. 조경. 특히 조경 분야, 조경 기능사, 조경 산업기사, 그 다음에 조경 기사. 여기에 이제, 여기 특히 60세 이상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교육장을 실제로 가서 목격을 했었는데, 제가 시험을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조경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이나 역사를 우리가 쭉 지나온 케이스인데, 이거를 이제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그만큼 지금 현재, 뭐라고 하냐, 입시라는 제도의 경쟁을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이후에 변화가 찾아온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나 또는 할아버지 세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아버지 세대분들은 뭐 거의 약간 걸칠 세대였기도 했고, 부모님 세대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난 거죠. 왜냐면 구조조정 당하거나 회사를 나가니까. 근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대가 65세부터로 지금 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50세나 60세에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집에서 뭐 논다? 그런 분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다 막 이거 지금 일자리 구하려고 이런 거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저도 확실히 목격을 하고 있는 게, 자격증 커뮤니티 카페 들어가면 이 연령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게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격증 커뮤니티 카페 가면은 우기자 카페라고 있는데, 우기자 카페 가보면은 가끔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임이나 아니면은 자격증 준비하는 회원분들끼리 2명, 3명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술자리 가지고 이런 모임이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령대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야. 이걸 한번 잘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 찾아와서 그래서 부랴부랴 이걸 막 자격증을 준비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됐었습니다. 이 현상이 아마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제가 시기상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런 케이스로 전기 기사나 전기산업 기사를 준비해서 취득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원 카페 명단 중에. 그래서 막 자격증을 막 나중에 한 20개, 30개 막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첫 스타트를 전기 기사나 전기산업 기사로 끊으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막 여러 자격증을 막 이제 관심 가지고 막 재미로 막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기자 카페 가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교육 과정의 어떤 변천이나 흐름을 딱 지켜봤을 때 보면 분명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 애초에 이런 어떤 너무 과도한 경쟁, 얘도 과도한 경쟁이었고 지금에서 보면은 얘도 굉장히 과도한 경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맞죠? 네, 지금 전기 쪽 응시 인원이 무진장 늘어나고 있죠, 지금. 조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격증에 대한 응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사는 좀 줄어든다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기능사만이라도 나는 취득을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거의 한 50대쯤 이제 가셔가지고, 40대, 50대가 되셔서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시험장 가면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뭐 그 좀 뭐라 그럴까 오늘날의 그 이 저출산 출산 현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엮여 있기도 하죠. 뭐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출산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보장이 안 되는 부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기업 문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공무원이 되게 많이 인기 상승을 했던 부분도 있죠. 공무원은 사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 문화가 정착이 돼 있고 제도가 정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많이 준비했던 이유기도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공무원이 날아갔죠. 2024년 기준 나락이죠. 공무원 안 한다 그러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어떤 흐름으로 사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만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더 이제 다양한 분야에도 지식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가장 좋은 테크는 개인적인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하는 그 인생 계획은 기능사 준비 많이 하세요. 아니, 제 기준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른데, 뭐, 그 위에 산업기사가 됐건, 기사가 됐던,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 첫 출발이 되는 기능사를 많이 준비하세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대학교 목숨 걸지 마세요. 별로, 왜냐면, 이거 다 나중에, 등록금, 또 대출 받으면 학자금 대출이 다 빚입니다. 결국에는 갚아야 되는 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여러분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실제로 이거 때문에 부담돼서 당시에 그 대학교를 자퇴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대학교 자퇴하거나 중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이거 빚이잖아, 이거. 다 빌려서 다니고 나면. 다 자기는 빚지는 거 싫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자퇴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뭐, 하도 가라 그래서 전문대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케이스지, 원래는 전 전문대도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억지로 약간 떠밀린다시피 해서 대학교를 갔던 거라서, 별로, 솔직히, 학자금 대출 빚만 남았지. 물론 저는 이제 좀 적게 빌린 편인데, 근데, 별로, 사실은 대학교 다니는 거를, 막상 다녀본 결과 별로 다니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건, 기능사 준비 많이 하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주변에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막 승강기 기능사 막 이런 거 준비하고, 뭐 고등학교 가서 막 전기 기능사, 뭐 기계에 관련된 기능사 따고 이런 사람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에 등장하게 될 우리 2000년생 이후 뭐 2010년생 분들이건 2010년생 분들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면은 이제 사회에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더 지나면, 예, 지금 중고등학생 분들일 건데, 하여튼 뭐 몇 년 더 지나서 이제 성인 나이 되고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스펙이 더 좋을 겁니다. 네, 막, 기본, 막, 이력서에 막, 기능사, 산업기사 막 2개, 3개 달고 올 거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자리에 밀려나는 것에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진짜 이제, 맞불 작전으로 똑같이 자격증을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제가 실제 최근에 그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은, 최근에 제보를 받은 건데,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기가 지금 공공기관 재직 중인데, 와, 들어오는 신입들이 막 산업기사 기사를 막 기본 2개, 3개 막 가지고 있대요. 기능사도 막 2개, 3개 막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그 스펙을 보니까, 오씨, 큰일 났다. 야, 나도 이거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정년 채우려면은, 기능사 산업기사 준비해야겠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그, 공공기관 있잖아요. 공공기관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인생 그냥 뭐, 그냥 평탄하게 간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노입니다, 노. 결론 말씀드리면, 노예요. 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기관 내에서도 서로 지금 막 자격증 준비하고, 피 터지는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현직자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실제로. 이분이 뭐 산업기사인가 뭐 기사를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신 것 같은데, 진짜 이렇대요. 여러분들 공공기관 들어가면은 이제 뭐 그냥 정년까지 무난하게 다닐 수 있겠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어느 부서에 어느 직책을 맡았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관련된 지식을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뭐 이제 자격증 수당이 됐든 어떤 그 업무 관련성이 됐든 이것 때문에 지금 피 터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 관공서나 공공기관 들어갔으면은 뭐 더 이상의 경쟁은 없다?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경쟁이 어느 집단이든 치열한 경쟁이 존재한다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래서 저출산인가 봐. 경쟁이 존재하는 사회와 학교로 저출산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발상을 역전하기로 했어요. 내가 굳이 이 피 터지는 경쟁에서 굳이 같이 어울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목적을 약간 방향성을 바꾸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 과정에서 뭔가 다른 수단으로 약간 방향을 비껴가서 틈새 시장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역할을 저는 좀 해보려고요. 뭐 그런 일환으로 사실 문제분석 영상을 그냥 올리는 것도 있긴 한데,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유튜브에다 문제분석 영상을 그냥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뭔가 좀 방향을 약간씩 틀어가면서 일반적인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무조건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한 그런 취업 준비, 어떤 스펙 경쟁, 그런 거보다는 저만의 어떤 그냥 그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루트의 수단을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과거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심오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 지금 위기 상황 속에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이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저도 좀 백방으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너무 여러분들 저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취업이나 좀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공직사회에 이미 있으신 분들, 공직사회 또 뭐 어떤 뭐 사회 어떤 뭐 일반 사기업, 관공서, 뭐 그냥 공공기관, 여러 이제 그 직장에서 좀 근무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취업 안 하면 돼. 그러면은 별로 경쟁을 할 대상이 사라지는 거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요즘에 저는 그래요. 그냥 굳이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를 다니거나 어디에 뭐 재직을 한다 하더라도 전 개인적으로 직급이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저의 생각 마인드는 직급이 올라가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직급이 올라가면 부담스럽거든. 부담스러워요. 뭐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그럼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잖아요. 에이, 의사결정도 내가 그럼 직접 해야 되잖아. 에이, 그런 거 난 싫어. 난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나는 내가 뭐 직급이 올라서 막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저는 별로 싫습니다. 저는 그래요. 마인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회사나 뭐 공직사회건 뭐 일반 사기업이건, 나중에 설령 제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저는 직급을 올려달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밑에가 좋아. 뭐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뭐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이제 말단 하사였으니까. 근데 솔직히 그러는데, 직급이 올라가는 거를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요. 나는 자유로운 게 좋아. 뭐 막 회사의 틀에 막 끼어가지고 내 직급이 올라가서 거기에 틀에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규칙적인 어떤 뭐 정해진 삶을 살아라. 에이, 그런 거 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진급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나온 거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계급사회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하면 안 돼요. 계급사회를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도 사실은 들어가면 안 돼. 왜? 이런 걸 싫어하거든. 올라가는 걸.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알아서 앞으로도 저 자격증 준비 많이 재밌게 하시고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 시험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자격증 정보와 관련해서 많이 유튜브에 업로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재밌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과거의 일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사실 뭐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처로 남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현재 이 입시제도 이후에 어떤 그 경쟁의 변화로 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정말 또 기술 분야 쪽 취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자가 원하시는 일자리 많이 잘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꾸준히 앞으로도 자격시험 문제 분석 영상을 최대한 제 역량과 여러분들한테 제보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 꾸준히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